자, 여기 EF 소나타 시뮬레이터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이 현재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여기 있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법에 대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를 ON 합니다. 키 ON이라는 것은 시동이 걸리지 않고 계기판에 불이 다 들어오는 이 상태를 키 ON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키를 ON 합니다. 키 ON이라는 것은 한 칸 돌리면 액세서리, 한 칸 돌리면 액세서리, 한 칸 돌리면 키 ON. 네. 그래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돌리면 이렇게 크랭킹이 되는 상태죠. 자, 키 ON. 계기판에 이렇게 불만 들어오는 상태. 네. 그래서 브레이크 등도 들어있고 배터리 경고등도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시뮬레이터에서 지금 12V 전원이 공급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요때 먼저 키를 껐다가 켜면 요때 체크 엔진 불이 뜨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체크 엔진 불이 경고등이 이렇게 켜진다는 것은 엔진 이슈가 현재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캔 툴을 이용해서 여기 DLC 커넥터에다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DLC 커넥터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에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스캔 툴에 현재 DLC 커넥터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전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원을 누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원 버튼. 자, 그러면 이렇게 스캔 툴이 진단이 부팅이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 버전은 요 12년도 버전이니까, 그러면은 요 EF 소나타를 진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EF 소나타는 출시된 지 좀 오래됐죠. 자, 그래서 보면은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원 버튼 아무거나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지금 이제 기능 선택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대해서 버튼을 먼저 설명드리면 ESC는 뒤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통신 눌러서 이렇게 상태에서 ESC 누르면 뒤로 갑니다. 해당 단계에서 전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 버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여기 요 엔터라는 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살표로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고요. 옆으로도 지금 옆으로 갈 게 없어서 있는데 옆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위로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페이지가 67페이지의 중에 네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넘기는 방법은 요걸 누르면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여기에 내가 원하는 차가 없다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자, 이제 요 화면만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서. 자, 이제 스캔 툴의 화면에서 진단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있는 여기 차량 통신 기능을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통신 기능을 한번 눌러 선택을 해서 확인. 자, 그러면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EF 소나타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 이름을 물어보죠. 자, 여기서 이렇게 현재 EF 소나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앞에 우리 봤던 것처럼 페이지를 넘기는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넘겨서 보니까 바로 EF 소나타 나오네요. 자, 뉴 EF 소나타, EF 소나타가 있는데요. 자, 요 차량은 EF 소나타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UF나 EF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EF 소나타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선택하니까 이제 엔진의 가솔린, 엔진의 LPG, 자동 변속기, 그 다음에 제동 제어, 에어백, 트랙션 제어, 현가장치, 파워 스티어링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다음 페이지는 없습니다. 자, 그거를 참고로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이제 8페이지 중에 8개 중에 첫 번째 항목이다라는 선택창이 나타나고, 내리면 8개 항목 중에 두 번째 거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엔진 가솔린 엔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해당되는 거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되어 있는 이 시뮬레이터는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가솔린 엔진 선택하니까 또 선택을 하고 나옵니다. 첫 번째 1.8 또는 2.0 리터 DOHC 엔진이냐, 아니면 두 번째 2.5 V6 DOHC 엔진이냐를 물어봅니다. 지금 요 엔진 같은 경우는, 요 차량, 요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시리우스2 엔진이 올라가 있고 배기량은 2000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cc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택해서 엔터. 자, 그럼 이제 통신을 시작한다 라고 나오고요. 네. 자, 이제 항목이 이렇게 통신되면서 항목이 나타났는데, 지금 첫 번째 항목은 이제 자기 진단, 그 다음에 센서 출력, 액추에이터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정지하고,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자기 진단이 있습니다. 자기 진단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기 진단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차량 컴퓨터한테 너 어디 아프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자, 지금 너 어디 아프니? 라고 했더니 P0120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P코드가 중요한데요. P코드는 파워트레인의 약자를 해서 엔진과 변속기에 관련된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앞에 고장 코드가 P라는 고장 코드를 띄웁니다. 자, 거기 중에서 지금 엔진에 관련된 거죠. 자, 스로틀 포지션 센서니까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는 직접 바로 이 상태를 확인하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를 찾아가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센서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상태를 먼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두 번째 센서 출력입니다. 자, 두 번째 센서 출력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때 청진기를 이용해서 배의 아픈 부위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센서 출력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고장이 났다고 하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자, 스로틀 포지션 센서를 찾았습니다. 자, 현재 출력 전압이 19mV가 되어 있는데요. 스로틀 밸브를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죠. 네, 스로틀 밸브를 작동을 시켰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스로틀 밸브의 값이 작동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센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센서에 이제 관련된 전기선의 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서 위치를 한번 찾아서 가봐야겠죠. 자, EF 소나타의 TPS 센서의 위치는 여기 스로틀 밸브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옮겨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EF 소나타의 엔진에 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로틀 밸브가 있고요. 스로틀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게 스로틀 바디라고 하죠. 스로틀 바디에 장착된 이제 TPS,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현재 지금 상태는 커넥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 보통 문제가 됐을 때는 이 커넥터가 빠져 있는 경우도 이제 고장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TPS 값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센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현재 커넥터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장착을 해주고 상태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정상 작동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정상 작동한다면, 그러면 다시 진단기로 가서,
자, 진단기로 와서 여기 자기 진단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있던 요 고장 코드, 네, 요 고장 코드를 이제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거 버튼은 여기 있는 F로 시작하는 버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기능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버튼으로 지금 F로 시작하는 이 버튼들, 자, F로 시작하는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여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F1에 해당되는 게 지금 소거라는 거 있고 F6번은 도움이라는 게 있네요. 자, 도움이라는 걸 먼저 눌러보면, 자, 기능에 대한 거, 기준값에 대한 거, 조건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기준값을 한번 볼까요? 기준이 얼마 나와야 되나? 자, 기능부터 한번 보죠. 자, 기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로틀 포진 센서는 스로틀 바디에 장착되어 있으며 스로틀 밸브의 궤도각을 감지하며 ECM은 이 신호로 엔진 상태, 아이들, 부분 부하, 전 부하를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 변속기의 경우에는 변속 시점 결정을 할 수 있다. 자, 1번 스로틀 밸브가 닫혔을 때는 약 0.4에서 0.8V가 나온다고 되어 있고, 2번 스로틀 밸브가 열리는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값이 증가한다. 3번 완전히 열렸을 때는 약 4V에서 4.4V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압값은 센서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닫힌 값과 비례해 증가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전압값은 센서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닫힌 값과 비례하여 증가하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도움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도움말 눌러서 그러면 기준은 얼마 되느냐? 여기 있는 기준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값으로 내리고 엔터. 자, 기준값은 엔진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다. 스로틀 밸브 닫힘은 약 0.4에서 0.8V. 스로틀 밸브가 열린 양에 따라서 비례한다. 같은 내용이네요. 자, 3번 스로틀 완전 열림 시 약 4에서 4.4V가 나온다. 네. 전개 시, 전폐 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로틀 밸브의 닫힘은 전폐가 되겠고요. 스로틀 밸브의 완전 열림은 전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전압값은 센서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주요 포인트는 천천히 밟으면서 측정값이 심한 잡음 없이 출력되는지를 확인한다. 스로틀 케이블이 걸리진 않는지 걸림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번에는 다시 도움말을 눌러서 조건을 한번 볼까요? 조건. 자, 이렇게 고장이 났다는 것을 판정하는 조건이 뭐냐? 네. 자, 이렇게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하는 판정 조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점화 스위치 온. 아까 전에 계기판에 불 들어온 부분이 점화 스위치 온이라 했죠. 자, 또는 시동 해제 후 60초 경과 후까지 점화 스위치 온 또는 엔진 작동 시 0.5초 동안 TPS 출력치가 0.06V 이하 또는 4.93V 이상인 경우에는 고장으로 판정한다. 몇 초? 4초 만에. 네, 그래서 고장은 이렇게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배선을 한번 볼까요? 자, 배선. 자, TPS 회로도가 지금 간단한 회로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에 대한 정비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을 이용해서 회로도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여기 진단기에서도 간단하게 회로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나가도록 하죠. ESC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장을 만약에 수리를 했으니까, 커넥터를 체결하고 수리를 했으니까, 커넥터 미체결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 이제 수리를 하고 소거를 누릅니다. 자, F1 소거를 누르면, 자, 이제 경고 문구 뜨죠. 고장 코드를 삭제한 경우,
ECM 내에 기억된 고장 정보 및 모니터링 정보 등이 소거됩니다. 고장 코드를 지우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는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소거 중. 이제 정상으로 자기 진단 결과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쳐졌으니까 한번 TPS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센서 출력에 들어가서 자, 스로틀 포지션 센서 선택하니까 지금 664mV가 나오네요. 조금 전 값하고 이제 다르게 정상적인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변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정상 작동하는지. 네. 지금 엑셀 페달을 이렇게 밟으니까 엑셀 페달 밟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금 전에 진단 방법이 이렇게 서서히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지 잡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숫자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움직이는지. 자, 고를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전 기능 있죠. 네, 특수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정이라는 것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가 되었고 위로 이제 올라가 버리게 됐죠. 자, 그러면 TPS를 고정을 시켰고 이때 분할을 누르게 되면 자, 데이터는 지금 TPS에 대한 데이터만 측정이 되고 나머지 데이터는 아예 측정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분할이 되겠고요. 일반으로 누르면 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센서 데이터들은 전부 다 표출이 됩니다. 자, 일반 분할 이제 됐네요. 자,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이. 자, 그리고 전체를 누르게 되면 이 엔진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모든 센서 데이터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불필요한 걸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되게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은 그닥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이때는 기능 키가 없죠? 네, 이때는 ESC 키 눌러서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형이라는 게 있네요. 파형. 자, 파형이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파형이라는 버튼을 누르니까 지금 스로틀 포지션 센서의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건 파형은 아니죠.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스로틀 밸브의 센서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때 엑셀 페달을 한번 작동을 시키면 네, 이렇게 끝까지 완전히 열렸습니다. 자, 서서히 내려보기도 하고 네. 유지를 시켜볼까요? 이렇게 예, 유지시키니까 1191mV로 유지가 됩니다. 자, 다시 엑셀 페달 완전히 놔둬버리고 자, 완전히 닫아버리니까 664. 자,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보이죠?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자, 별다른 노이즈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 모드에서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 모드로 해서 보여야지 TPS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지금은 이제 TPS만 보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센서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모드로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센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수치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 파형으로 돌아가고. 자, 이때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기능 키가 있네요. 자, 기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눌러보세요. F5번. 기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 기록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이렇게 엑셀 페달 한번 반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번 밟아보고, 나와보고. 자, 끝까지 밟아보고, 나와보고. 조금 더 당겨볼까요? 이렇게. 왕 하고 있다가 놓고. 왕 하고 있다가 놓고. 왕 하고 있다가 놓고. 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시점이라는 게 있네요. 시점 한번 눌러볼까요? 반응이 없습니다. 자, 다시 악셀 와 하고 있고, 시점 누르고 놓고. 네. 다시 시점 누르고.
네. 자, 이제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네요. 자, TPS 한 개만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플레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나옵니다. 자, 파형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네, 지금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렸네요. 네, NG가 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측정된 데이터에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죠. 자, 데이터가 흘러가는 게 보이죠? 자, 플레이. 조금 전에 측정했던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정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정지 눌러놓고, 이제 요 커서를 한번 누르죠. 커서가 지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한 개 있는 커서를 여기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옆으로 이렇게 눌러서 내가 측정하고 요때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움직여서 네, 요때 값이 요 값이 되겠고 여기도 궁금하다. 그러면 옆에 또 옮겨서 이때는 네, 1621mV.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아래쪽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는 664. 완전히 다 쳤는 상태네요. 네. 이런 식으로 커서 이용해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눌렀던 시점 찾아볼까요? 시점. 여기 또 시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점. 자,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요 시점에 눌렀다고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시점에 저 레코딩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그때 내가 시점을 버튼 누른 거죠. 그러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 단계 또는 바로 그 시점 눌렀는 지점에서 어떠한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는지 그렇게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시점 눌러볼까요? 제가 시점을 2번 정도 눌렀는데요. 자, 이번에 아까 전에 엑셀 페달을 당긴 상태에서 시점을 눌렀던 그 부분이죠. 네. 요때에 지금 문제가 되었다. 네. 그때 보니까 전압은 전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행 데이터라는 것을 저장해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볼까요? ESC. 자, 그리고 요때 이제 플레이는 지금 방금처럼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보시면서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점도 우리 찾아봤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시점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에 커서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네, 똑같이 나오죠. 네, 그 다음 눌렀을 때 여기. 네, 그래서 여기서도 시점을 찾아볼 수 있고 파형으로 바꿔서도 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장 버튼이 있네요. 자, F6번에 해당되는 이 저장 버튼을 눌러보죠. 자, 저장할 번호를 선택하랍니다. 자, 저장되어 있는 거. 자, 1번엔 이미 저장되어 있네요. 산타페 디젤 엔진 VGT. 자, 여기도 저장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네요. 2번이 비어 있으니까 2번에 한번 집어넣도록 하죠. 2번에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방금 측정했는 요 데이터가 메모리 카드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 저장이 되었고, 허무하게도 그냥, 네, 이렇게 다시 측정하는 화면은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나가서, 자, 나가서 어디 보느냐. 자, 여기는 보니까 지금 7번 항목까지 있고, 여기 보니까 9개 중에서 두 번째로 선택이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9번, 7번이니까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9번 단위 변환 있고, 주행 데이터 검색이 있네요. 자, 주행 데이터 검색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엇갈리긴 하지만, 방금 측정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 주행 데이터라고 하는 데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엔터. 자, 조금 전에 저장된 번호 위치 있죠. 이번에는 주행 데이터 읽기입니다. 아까 전에는 저장이었지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저장했던 우리 2번에 저장했죠. 2번에 저장했던 거 누르고 요거를 선택.
자,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거 똑같죠? 네, 맞습니다. 시점 누르면 시점 찾아주고, 네, 방향을 누르면 요 데이터가 그래프로 나오고, 비디오 테이프 누르면 측정했던 데이터, 이렇게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대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놨을 때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뭔지.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데이터가 공기량하고 연료압력이라는 데이터가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형으로 보면은, 요건 이제 두 개를 측정했죠. 두 개의 데이터를 측정해서 시점을 눌러보면, 어디 눌렀나? 시점을 저장하지 않으면 시점을 눌러도 반응이 없겠죠? 자, 비디오 테이프. 네. 공기량하고 연료압력.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행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꼭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봐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첫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저는 바로 꺼버리겠습니다. 자, 저 끌 때는, 자, 이걸 끌 때는 여기 두 개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동시에 누르면 여기 파워 오프라고 되어 있죠? 네, 전원이 꺼집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끄고 첫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 전원을 끈 겁니다. 조금만 뒤로. 카메라 각도가 마음에 안 드네. 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첫 화면에서 다시 엔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앞에 첫 번째 항목에서 차량 통신 항목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여기 뒤에 가면은 주행 데이터 검색이라고 있죠. 네,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주행 데이터, 조금 전에 저장했던 데이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원만 켜서 차량 선택하지 않고 바로 확인할 때는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산타페 것도 있고 EF 것도 있고 여기 똑같이 실행을 하면은 조금 전에 봤던 저장 데이터가 바로 여기에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서 자, 다시 차량 통신으로 가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EF 소나타 선택 가솔린 1.8, 2.0 DOCC. 자, 센서 출력 항목을 그렇게 해서 봤었고요. 자, 밑에 이제 액추에이터 검사라는 게 있네요. 액추에이터 검사. 자, 액추에이터 검사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액추에이터 누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젝터 1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6초 동안 구동을 시킨다. 어떻게 한다? 강제로 정지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는 언제? 시동키 온, 엔진 구동 상태. 준비가 되면 시작키를 누르십시오. 여기에 평션키 누르라고 되어 있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죠. 자, 전원이 꺼져버려서 자, 엔진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전원이 꺼져버려서 다시 원위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진, 현대자동차, 네, EF 소나타, 가솔린 2.0 DOCC.
자, 여기서 우리가 액추에이터 검사를 들어갔었죠. 자, 인젝터를 어떻게 한다? 강제로 정지시킨다. 1번 인젝터를 강제로 정지시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 자, 엔진이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부조를 시작했습니다. 네. 정지 버튼이 따로 없네요. 네, 지금 이제 멈췄고 6초 동안 구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인젝터, 1번 실린더에 문제가 있는지 기통별 엔진 부조를 판단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 밑에 걸 한번 눌러보죠. 자, 방향키를 밑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밑으로 누르니까 지금 2번 인젝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인젝터 마찬가지로 시작. 자, 이번에는 2번 인젝터를 한번 보고요. 네. 자, 밑으로 바로 내려버리면 3번 인젝터 마찬가지 3번 인젝터 시작. 네, 똑같이 엔진 부조하죠. 네. 다음 4번 인젝터 4기통이기 때문에 4개의 인젝터를 이렇게 각각 구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시동을 끄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가 시끄러우니 잠시 시동을 껐는데요. 자, 요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강제로 한번 구동을 함으로써 차량의 상태를 이제 진단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젝터 같은 경우 이렇게 강제 구동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강제로 작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리니까 자, 이번에는 연료 펌프를 강제 구동할 수가 있다고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시동키가 ON이고 엔진은 정지 상태랍니다. 자, 조금 전에 인젝터하고 반대죠. 그래서 구동하는 조건이 액추에이터마다, 해당되는 액추에이터마다 이제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건, 지금 현재 딱 조건이 그 조건이네요. 그럼 시동키가 온된 상태고 엔진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요때 시작을 누르면 지금은 작동 명령 실패가 되네. 뭔가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건 뭐 있나 볼까요? 자, 이번에는 증발가스 조절 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PCV라고 하죠. PCSV,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강제 구동할 수 있다. 자, 시작을 한번 눌러보죠. 네, 이것도 실패가 뜨네요. 네, 현재 조건이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 이번에 밑에 항목을 한번 눌러보면, 자, 연료 펌프 구동이 있는데, 연료 펌프 강제 구동은 시동키 ON에서 엔진 정지 상태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젝터하고 조건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춰서 강제 구동을 해봄으로써 해당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연료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 엔진 컴퓨터가 조작을 해야 되니 이거를 어떻게 내가 스캔 툴을 이용해서 엔진 컴퓨터가 조작하는 걸 대신해서 강제로 움직여보라, 작동해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증발가스 조절 밸브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죠. 네. 자, 이것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시동키 온, 엔진 정지 상태. 다음, 자, 라제드 팬 고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안 먹네. 자, 라이더 팬 마찬가지로 엔진 키 온, 엔진 정지 상태. 이렇게 해서 6초 동안 구동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팬 저속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없네요. 자, 여기까지 엔진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강제 구동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 액추에이터 검사에서 강제 구동을 실행을 하고
따라서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해당 부품을 점검을 할 때, 부품의 단품을 점검할 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고장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가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기 진단 센서 줄 액추에이터 검사라는 항목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있는 시스템 사양 정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사양 정보.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양은 제가 선택했던 그 부분 그대로고요. 여기 코드 이렇게 뜨네요. 시스템에 따라서는 이 엔진 컴퓨터에 또는 해당 컴퓨터의 버전이라든지 업데이트 버전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EH010101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버전으로 현재 엔진 이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할 때 여기에 사양 정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나가고요. 자, 그 다음 5번부터 6번, 7번 항목이 있는데요. 자, 6번 항목부터 보면 이름 그대로 앞에 봤던 거에서 센서 출력 N 자기 진단.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면 자, 지금 통신이 안 되네요. 자, 키를 껐다가 온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주행 데이터 검색. 자, 우리가 4번 방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4번 선택. 자, 엔진 회전수. 자, 센서 출력. N 자기 진단. 자, 파형으로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고장 나 있으면 고장 나 있는 부분에 대한 고장 코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해당 센서에 대한 값이 나타나겠죠. 그런 시점이 이때네요.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듀얼로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사실 이 기능은 그렇게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 다시 나가서 이번에는 센서 출력하고 액추에이터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액추에이터 검사 항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센서 출력이 나타나는데요. 자, 요거는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요 기능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엔진 회전수하고 그 다음에 인젝터 강제 구동을 통해서 엔진의 파워 바란스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시동을 걸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이렇게 꺼지겠네요. 일단 시동부터 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 바란스를 볼 때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워 바란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센서 데이터에서 엔진 회전수를 찾겠습니다. 볼 때 내가 원하는 건 엔진 회전수. 자, 엔진 회전수 나오고요. 고정. 자, 엔진 회전수를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형이라는 버튼을 누르죠. 파형. 다시. 자, 엔진 회전수를 파형이라는 걸 놓고 자, 이번에는 이제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우리가 센서 출력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은 액추에이터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방향키 말고 위에 있는 페이지를 넘기는 버튼 있죠. 페이지 버튼을 밑으로 누르고 센서 출력하고 액추에이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왔네요. 자, 인젝터 1번을 한번 보여주죠. 센서 출력 및 미터 출력. 자, 여기는 이 진단기에 이렇게 떨어졌고요. 멀티미터 그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측정해서 실제 값도 이렇게 변화하는지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전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측정이죠. 내려서 한번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미터가 있고 출력이 있고 리셋이 있습니다. 리셋 현재 값을 초기화시킵니다. 이제 최소 데이터, 최고 데이터. 자, 그 다음 미터는 엔진이 구조를 하죠. 뭐로 바꿀 거냐? 전압을 줄 거냐, 주파수를 됐고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뭐 어떤 것을 측정할 거냐라는 선택하는 게 되겠고요. 자, 시동은 끄겠습니다. 자, 위에 눌러서 상당히 조용하네. 자, 출력. 자, 출력은 상태에서 전압을 줄 건지 펄스를 줄 건지 차속을 줄 건지. 자, 신호를 임의로 강제로 준다는 거죠. 자, 차속 한번 줘볼까요? 전압을 주었을 때 그때 저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속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속 출력은 일본을 자동으로 복귀 되면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네요. 자, 엔터. 자, 설정 시동 걸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또 올립니다. 떴다가 켜고 자, 임의로
진단기에서 차속 값을 보내주는 거죠. 차량 통신, 그랬을 때에 현대자동차, 그때 작동하는 데이터들,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보고 가솔린, 같이 진단을 할 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미터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은 복합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때 응용하시면 센서 되겠습니다. 출력 및 액추레이터,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엔진 회전 진단기를 찾고. 이용한 부분들은 빠졌네요. 네, 마지막 맞습니다. 단위변에 나왔습니다. 고정. 자, 단위변환을 한번 보면 지금 먼저 센서 데이터에서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파형으로 돌리고 센서 데이터에서 기록을 하고요. 매니폴드의 압력 자, 이제 페이지 현재 내려서 바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볼 수도 인젝터, 있고 압력의 단위가 페이지 다양하죠. 버튼으로 킬로그램 인젝터, 펄스 센티미터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바 단위도 있고 헥토파스칼이라는 이런 단위도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고 그다음 온도는 우리 두 가지죠. 도시와 하시 온도. 네, 그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그다음 번째 흡기압 다시 센서 페이지 내려서 단위 요거 한번 2번 기억하시고요. 인젝터 바로 되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2번, 자, 자, 나가서 2번 인젝터. 자, 시작. 쭉 밑으로 내려서 단위 변환 들어가서 자, 2번 지금 인젝터 각종 데이터가 올라가서 나오네요. 시작. 자, 여기서 단위 변경이 있죠.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3번 번째 인젝터, 3번 속도. 인젝터 속도가 킬로그램 퍼 아워로 되어 있습니다. 올려서 자, 요거를 시점 이제 잡고. 아래 위로는 이제 요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고요. 옆으로 화살표. 그다음에 옆으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자, 마지막 파워 4번 마일. 자, 4번 메가파 선택. 4번 마일로 나타나고 킬로그램 퍼 메타로 나타나고 올려서 네. 시점 마일 퍼 잡아요. 아워.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지금 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섭씨 개 온도로 되어 있고 돌리면 또 F, 하시 온도로 바뀌죠. 네, 그래서 온도가 변환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운이치 놓겠습니다. 속도도. 네. 자, 이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맵 센서의 데이터 뭐였나요? 바였죠, 바. 자, 바 단위인데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메가파스칼로 바뀌었고요. 다시 옆으로 한 번 더 킬로파스칼로 바뀌고 한 번 더 미리미리 HG로 바뀌고 자, 이번에는 인치 HG 네, PSI, 풋사이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누르니까 미리바로 바뀌었고요. 한 번 더 누르니까 헥토파스칼, 점점 작은 단위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바. 자, 이번에는 자, 한번 미리바로 한번 미리미리 HG를 한번 바꿔보죠. 자, 순수로. 자, 각도 디그리도 있네요. 디그리를 한번 보죠. 디그리는 도가 있고 퍼센트가 있고. 예. 공기량은 그람 메타 퍼 세크가 되어 있네요. 옮기면 네, 단위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일단 지금 압력 단위를 바꾸기로 했으니까 압력만 한번 바꿔보고 여기서 ESC6를 넣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센서 출력 들어가서 적용되는지 볼까요? 자, 지금 흡기압 센서가 조금 전에는 바 단위였는데 지금은 미리미리 HG로 바뀌어서 값이 바뀌었습니다. 745.9 미리미리 HG.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를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위와 다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단기에서 단위 환산 기능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능을 봤고요. 자, 완전 나가서 맨 앞으로 나가보죠. 자, 지금은 차량 통신에서 기능을 알아보면서 지금 환경 설정이나 여기 환경 설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네, 시스템 변경이네. 네, 시스템 설정. 네, 여기다니까 단위가 있죠. 네, 시스템 설정 안에 단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설정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차량 통신을 하면서 통신 안에서 각종 데이터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끝으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 KOBD 차량 진단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장을 하나 내놓고요. 자, 차량에 현재 고장을 내놔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OBD 차량 진단 기능. 자, KOBD 차량 진단 기능은 OBD2라고 하는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고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 세계 모든 차종들이 공통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진단 통신 모드가 현재 이 차량에 적용된 프로토콜은 통신 프로토콜은 ISO 9141-2라고 하는 현재 고장 코드 되어 있다. 자, 모니터 환경 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엔터.
자, 통신이 이루어졌고 모니터링 상태, 센서 출력, 확정 고장 상태, 고장 상황 데이터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차량을 아예 선택하지 않았죠. 차를 선택하지 않고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서 OBD2 법규에 의한 부분만 모니터링 하게 되겠는 겁니다. 자, 확정 고장 코드, 고장을 냈으니까 제가 한번 보죠. 자, 지금 보니까 스로틀 위치 센서 A 회로 이상이라고 뜹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스로틀 밸브도 문제지만, 자, 요거보다 앞에 넘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0120이라고 하는 이 고장 코드, 요 고장 코드를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네, 정의되지 않은 고장 코드라고 뜨네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영문으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나가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나가겠습니다. P0120. 자, 요게 OBD 코드에서 하는 건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OBD2로도 진단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고장 코드만 우리 기억하고 나가겠습니다. 다시 차량 진단, 현대자동차, EF 소나타, 가솔린 2.0 DOCC.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자기 진단. 자, 내용이 조금 다르죠. 아까 엑셀 페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지금 근데 뭐가 같습니까? P0120이라고 하는 이 고장 코드가 같습니다. 자, 저 고장 코드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장 코드 중에서 P로 시작해서 P0으로 시작하는 고장 코드는 공통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고장 코드들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 매뉴얼을 이용해서 해당 차량이 아니더라도 요것만 찾아서 고장을 찾을 수, 요 코드만, 이 고장 코드만 알게 되면은 고장 내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OBD2로 진단할 때 수입차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 진단기로 지금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뭐 이게 다 있네요. 근데 BM 벤츠, 아우디라든지 이런 다른 차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여기 있는 OBD2 고장 코드 진단, 자, KOBD 차량 진단기는 요 고장 코드 진단으로 해서 고장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기능은 의외로 종종 많이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 진단기로 다른 차를 전혀 보지 못한다, 그렇진 않죠. 단 OBD는 배출가스, 유해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고장들은 이 고장 진단 모듈에서, 이 진단 모듈에서는 진단을 할 수가 없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하고 변속기에 관련된 고장 내용만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진단은 해당 제작사의 진단을 지원해주는 진단기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하이디에스 스캐너라고 하는 진단기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법, 기본 사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